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네 분 모셨습니다. 최병묵 전 월간조선 편집장, 최영일 시사평론가, 이두하 전 새누리당 의원, 백성무 변호사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불출석한 서울구치소 청문회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이 시각 현재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사 진행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강제 구인을 못하는 이유는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강제 구인을 할 수 있는 법을 만들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29일 날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목요일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여야 원내대표, 대표부에게 제안을 해서 정치적인 원포인트 강제구인법을 29일 날 통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29일 날 그 법을 통과하면은 최순실이가 원치 않더라도 강제구인을 해서 저 정인 때 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엄중히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안민석 의원님 제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정유섭 의원, 의사 진행 바랍니다. 인천 부평갑의 정유섭 의원입니다. 이번 국정조사야 핵심은 최순실 게이트 의혹을 조사 중인 청문회, 6차 청문회가 현재 서울구치소에서 열리고 있지만 안종범, 정호성, 최순실 씨 등 핵심 증인 3명은 전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 전 안민석 의원이 지금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강제 구인을 하더라도 이게 구인을 해봐야 뭐 소용이 없는 것 아니냐. 그럴 바에야 29일 날 법을 하나 만들어서 통과시키자. 무조건 소환장을 보내면 무조건 청문회에 출석하도록 하자라고 법을 만들자고 했습니다. 이거 실현 가능성 얼마나 있다고? 29일 날 원포인트 이제 그 법률 개정을 해서 지금 청문회 강제구인 절차가 없으니 강제구인 절차를 도입하자라고 하는데 이제 하나 충돌할 수 있는 건 이 청문회 자체가 형사처벌을 위한 그 청문회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저도 최순실 씨가 뭐 정호성 비서관이나 뭐 안종범 수석이 청문회장에 나와서 국민들 앞에서 본인들의 얘기를 하는 걸 원하지만 혹여 또 인권 침해적 소지가 있다라고 반발할 가능성도 있고요. 또 지금 그 법규 자체에 그럼 나중에 또 위헌성 논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저도 이 법안을 통과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그 법규 자체의 위헌성 논란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9일 날 저 지금 단순하게 국회의원들이 다 모여서 전부 다 저걸 그러니까 찬성에 통과시키기가 쉬울까? 그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생각이 과거에 왜 전두환 추징법 할 때 전두환 그 몰수재산을 이제 재산을 몰수하자고 해서 딱 전두환 한 명을 상대로 한 추징법이 있었잖아요. 만약에 이번 핵심 증인 저 세 사람에 대해서만 딱 불러낼 수 있는 법을 만들자. 그렇게 세분화해서 만들면 혹시 가능할까요? 사실 이제 저희는 특별법이 많이 만들어지는 거를 법 체계에선 싫어하거든요. 왜냐하면 자꾸 그러면 이렇게 필요성에 따라서 사람마다 특별법을 그런 식으로 만든다면 법의 일반성이 무너지는 거고 예측 가능성이라든가 안정성이 무너져서요. 그렇게 될 가능성은 좀 낮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아무 강제 수단이 없어서 반드시 국정조사를 통해서 진실을 밝힐 수 있고 국정조사만이 유일한 수단이고 이걸 통해서 할 수 있다고 하면 가능성이 있겠지만 사실 국정조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특별검사팀에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거기서 더 효율적으로 진실을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제도를 특별법을 만들기가 쉽지 않을 거고요. 처음에 우리가 국정조사와 감사를 다시 부활하고 이걸 도입할 때 어떤 게 있었냐면 지금 말씀하신 강제 구인 제도가 이렇게 같이 동반되지 않으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이제 입법부의 강제 구인 제도를 두면 사법부의 기본적인 형사소송 절차와 이게 충돌되고 인권 침해 문제가 된다고 입법자들이 판단을 해서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미비한 게 있지만 갑자기 이렇게 며칠 만에 특별법을 만들고 하기는 아니면 강제 구인 절차를 법에서 강제화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아 보이는 면도 있습니다. 조금 더 절차를 이렇게 검토를 거칠 필요가 좀 있지 않나 효율성. 아까 그 세명에 대해서만 특별법을 만들면 어떠냐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더 위헌성이 커요. 그러니까 증인 전체에 대해서 앞으로 국조 특위 청문회에는 무조건 모든 증인이 나와야 된다, 강제 구인할 수 있다라고 하면 오히려 위헌성 논란이 조금 더 줄어들 수 있지만 3명에게만 적용하는 법은 원래 모든 사람들한테 적용되기 위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위헌 논란이 크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 세 사람이 버틴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회 동행명령제도가 생긴 게 98년이거든요. 98년부터 지금까지 국회에서 고발된 사람이 24명입니다. 그중에 22명이 무혐의예요. 그러니까 지금 안 나온다는 분들 대부분 건강상의 이유, 아니면 수사나 재판 때문에 못 나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이유들이
대법원 동반되면 무혐의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아무도 다 변호인들 지금 조력을 받잖아요. 네. 끝까지 버티면 된다라고 하니까 지금 더 안 나오는 게 아닌가. 오히려 이걸 처벌 조항 같은 부분을 개정을 해서 네. 만약에 이런 데 응하지 않을 경우에 더 강하게 처벌하는 것, 그리고 법원에서도 양형 기준을 올리는 것, 이런 게 오히려 더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근데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예전 청문회 때는 뭔가 좀 소득이 있었는데 네. 이번 최순실 게이트 청문회에 너무 아무 내용이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본인들이 네. 급한 거죠. 네. 이제 사실은 좀 맹탕 청문회 아니냐, 또는 최순실 없는 최순실 청문회. 국민들 입장에서는 훑어서 보면 별게 없어요. 네. 나올 사람은 없고 다 모르쇠하고 그럼 결국 이제 국조 무용론, 청문회 무용론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또 조금 꼼꼼하게 보면 그래도 소득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있긴 있어요. 뭔가 정말 면피를 하면서 하루 종일 버티다가도 몇 개의 거짓말 같은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네. 우리가 그 조윤옥 대위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이 포커페이스라고 버티나? 혹은 진실이 아닐까? 이렇게 믿는 이제 국민들도 많이 생겼는데 네. 사실 끝나고 나서 따져보니까 7가지는 위증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중에 한두 개만 위증이어도 위증인 거죠. 네. 수상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소득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아까 이 처벌을 강화하자. 이거 찬성인데 지금 안민석 의원 얘기는 일경 공감이 됩니다. 답답하니까요. 국민들이 보고 싶잖아요. 네. 최순실의 얼굴 무슨 말을 하는지. 그러니까 공감은 되지만 이게 29일이면은 사흘 남았어요.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근데 문제는 국회만을 위한 법은 의미가 없는 게 헌재에서도 지금 증인으로 채택이 돼 있습니다. 29명 채택했는데 헌재도 최순실 부르겠다. 헌재는 강제구인 가능한가? 그러니까 다 지금 법마다 다른 거잖아요. 특검도 처음에 뭘 고민했냐면 참고인은 강제구인이 안 되네. 피의자로 적시됐을 때만 강제구인이 되네. 그러면 참고인들도 불러서 만나봐야 되는데 조사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이 있었던 거고. 국회는 국회대로 청문회 안 나오니까 네. 답답해하고. 근데 최순실 씨가 아예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재판은 나오잖아요. 예. 특검이 부르면 소환돼서 이 크리스마스 이브에 가서 밤새고 새벽에 돌아갔잖아요. 예. 그러니까 또 조사 받을 건 조사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를 이렇게 괴롭히지 마라. 제가 최순실 씨라면 지금 느낌이 국회를 우습게 보는 겁니다. 하나는. 네. 두 번째로는 국민의 눈은 무서운 겁니다. 네. 카메라에 전국에 방영되니까 제보자들이 속출하고 이런 상황을 만약에 이 변호사를 통해서 전원 받았다면 청문회는 절대 나가지 말아야 할 곳. 피의자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법 개정은 시도는 좋으나 제안은 좋으나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고 네. 그렇다면 또 청문회만을 위한 게 아니라 헌재, 특검, 이 국정조사 다 어떻게 돼 있는 건지를 일관화해야 되는데 네. 지금 이번 주 목요일 사흘 후에 이걸 처리하기는 난감해 보입니다. 자, 의원들은 지금 그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최순실 씨의 옥문이라도 따고 들어가서 좀 뭘 물어보자. 네. 나올 때까지 우리도 집에 안 가고 버티자. 건강 문제 확인해서 약 뭐 들어갔는지 확인하자. 네. 이게 이제 등등의 발언을 쏟아냈죠. 그렇죠. 이게 국민 정서나 이런 거로 보면 당연히 저런 얘기들이 굉장히 먹힐 거예요. 예. 그러나 우리 이런 걸 좀 생각해 보자고요. 사실 최순실 씨나 안종범 전 수석이나 이런 사람들이 전혀 나오지 않을 거라는 거 다 예상하고 갔어요. 예. 네. 근데 왜 가죠? 저기에? 왜 갑니까? 저게 바로 국정조사 또는 청문회의 저는 한계라고 봅니다. 예. 정치인들이다 보니까 사실 안 되고 청문회가 무산될 걸 뻔히 알면서 서울구치소에다 지금 하나의 세트장 비슷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렇죠. 저는 예. 저런 거는 무산될 거 뻔히 아는 거는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거는 보여주기식 의정 활동이에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할 때 가는 것이지 카메라 쫙 가서 거기 가서 뭐 이렇게 비춰주고 안 나온다는 거하고 결국은 자기들이 지금 여러 가지